반갑습니다. 굳이 저걸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될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삿된 명상과 바른 명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그래서 삿된 명상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할 거고요. 두 번째, 명상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명상 체계는 참 명상이든 극기 명상이든 사마타든 이파사나든 또는 선수행이든 명상 체계는 같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명상 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참 명상에 대해서는 참 명상과 극기 명상하고 서로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 명상을 이제 감로차 마시기 하면서 초대하기, 요걸 이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기 명상에는 이제 앉아서 명상하는 자아경선, 거울 경자 씁니다. 참선선자, 자아경선, 걸어가면서 하는 행경선, 몸과 마음을 쉬는 심경선, 그 다음에 의식을 깨우는 깸경선, 네 가지를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을 여러분들 이제 말씀드리고, 중간 중간에 이제 같이 이제 명상을 할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체험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시간이 될지 안 될지, 시간 좀 짧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이 삿된 명상에 대한 얘기를 하죠. 원각경에는 삿된 명상 네 가지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작, 임, 지, 멸이라 해가지고 치을 작자 씁니다. 작병이라 그래요. 병병자 써서, 병들 병자 써서 작병이 있는데 경지를 자기가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수행법을 자기적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인 인식 수단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임병은 대상과 합의를 하거나 대상에 몸과 마음을 집어넣어 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임병이라고 그래요. 맡길 임자, 병들 병자. 원각경 경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지병이라 거칠 지자 써서 억누르고 일어나지 않게끔 애를 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멸병은 멸할 멸자, 멸병은 다 때려 부수고 죽이고 없애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건 전부 다 삿된 것이다. 이 네 종류의 특징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인식 수단이 없다. 인식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삼매도 일어나지 않고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할 수 없, 인식 수단이 있으면 좋은데 없기 때문에 그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이상한 일이 생긴다. 그죠? 그래, 이 명상은 잘못하면 몸과 마음을 망가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처음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진전이 없고 효과가 없는 경우에, 효과는 있는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사례를 들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죠. 첫 번째 삿된 것, 멍 때리기. 거기에는 인식수단이 없어요. 그럼 인식수단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직관과 추론이 들어가요. 추리가 들어가야 돼요. 과학에서도 직관과 추리를 사용해서 사물의 본질을 캐내죠. 철학에서도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명상에도 똑같이 직관과 추리라는 방법을 씁니다. 직관은 바로 샷디로 하는 거예요. 샷디는 이제 번역으로 이제 알아차림 이렇게 하죠. 알아차린다 하는 대상을 인식한다는 걸 강하게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그 직관입니다. 그래서 이 샷디는 이제 청존도론의 네 가지로 딱 정의를 해놨다. 깊이 들어간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강하게 인식한다, 대상에 대면한다.
대상을 딱 대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샤티는 인식한다는 건데, 대상을 인식하면은 제일 먼저 강하게 인식하면 대상과 맞닥뜨리게 되죠. 그러면 그 대상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다음 깊이 들어간다. 이게 네 가지를 딱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샤티를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다 이래 보는 건 뭔가 하면, 알아차린다는 대상을 즉각 안다, 생각하지 않고 바로 안다, 이런 뜻이거든.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건 생각하지 않고 뭔지 알잖아요.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다 알죠. 생각하지 않고 아는 것을 전부 다 샤티라 그래요. 이것을 훈련시키면 명상수단이 되는 겁니다. 얘기하죠 뭐. 그래서 이제 이게 직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직관을 또 사람들을 잘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비판단, 비분별이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직관은 비판단, 비분별로 번역하면은 그건 초보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 샤티는 말이죠. 직관은 즉각 아는 건데, 샤티락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딱딱하면 딱딱하다고 알고, 부드러우면 부드럽다 알고, 그 다음에 거치면 거칠다고 알고, 일어나는 현상을 탁탁탁 이렇게 알아차리다가 어느 순간 감정의 생각이 끼어들지 않고 알아차리만 있는 경계에 가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그러면 그때는 찰나산매가 생겨요. 순간순간 고요함이 오는 거예요. 순간. 그걸 찰나산매라 그래요. 찰나산매가 생기면은 이 산매를 의지해 지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심 안이 열려요. 마음의 눈이 열려요. 그냥 딱딱하면 딱딱하다 알고, 부드러우면 부드럽다 아는데 어느 순간 딱딱하다고 딱 알아차리는데 딱딱함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때는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기 시작하는, 몸의 현상을 볼 때 그런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딱딱한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부드러운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거친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져요. 어떤 이미지도 생겼다 사라졌다 하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파사나 지혜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죠 뭐.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즉각적인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도 바로 딱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지도를 보면은 용수보살 얘기가 이런 얘기죠. 용수보살에게 어느 스님이 물어요. 아니, 지혜가 있으면 모든 걸 하나로 딱 깨뜨려 보면 되지 않습니까? 지혜로. 그런데 왜 샤티를 왜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용수보살이 대답 이런 얘기. 사람은 처음부터 지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샤티 훈련, 알아차림 훈련을 해야 된다는. 알아차림을 할 때 비로소 지혜가 이끌려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청전도론에도, 수행 논술인 청전도론에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샤티에 의해서 삼매와 지혜가 균등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 직관을 얘기한 거고요. 직관은 눈앞에 있는 대상을 즉각적이 아는 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 추리는, 거기에 논리적인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론이라고도 얘기해요. 눈앞에 없는 대상을 아는 방법이에요. 추론은. 눈앞에 없는 대상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바로 의식이 그런 역할을 하죠.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인식할 수 있는 것, 물을 인식할 수 있는 것, 없다는 물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의식의 특징이에요. 그게 추리입니다. 그러면 존재의 근원을 얘기할 때 공을 얘기하고, 그죠? 불성이라든지 이런 존재의 근원을 알 수 있는 것은 직관으로 알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추리를 해야 되죠. 추론을 얘기하는 거죠. 추론을 통해 가지고 그 대상이 드러나면 그때서야 직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추리와 직관은 항상 이 두 가지는 수행의 인식 수단으로서 분리되어 있지를 않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추론을 통해 가지고 공성이 드러나면 공성을 이제 직관해서 들어가면 정지라는 말씀이죠. 증명할 정자 알지자 그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직관과 이 추론을 통해서 모든 존재의 근원을 깨뜨려 보고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없는 것은 명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지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오펜하우머 영화 보셨죠? 과학자들 얼마나 머리가 영민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어리석어요.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1938년도에 독일 과학자가 원자를 쪼개죠.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되죠. 1939년에 2차 대전 반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태계 독일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망명하죠. 그래서 탄원서를 내잖아요. 뭡니까? 이 히틀러가 먼저 원자 폭탄 만들면은 더 수많은 사람 죽는다 얘기죠.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아인슈타인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요. 트루먼 대통령에게. 그런데 말을 안 듣죠. 영국 정보부에서 미국에게 정보를 제공하죠. 그래서 원자 폭탄을 만들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은 히틀러의 망상, 그 무지에 의해 가지고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이 죽었습니다. 원자 폭탄을 만들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졌을 때 거의 이 30만 명이 죽었어요. 한 번에 죽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거죠. 예. 그래서 12연기를 보면은 무명, 행식, 명식, 육, 입, 촉수, 애치, 유, 생, 노사해가 12개의 고리에 있는데 딱 줄이 뭐야 되나 무명에 의해서 넓고 병들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에서 뭘 얘기하는가? 탐욕에 많은 사람 빨리 늙고 화를 찾아내면 뼛속까지 병이 들고 어리석으면 죽음이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무명은 무지를 얘기합니다. 인식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지를 없애는 게 지혜입니다. 샤티를 통해서 직관과 추론을 통해서 지혜가 생길 때 무지가 없어지죠. 이 무지의 히틀러의 무지에 의해 가지고 연쇄 반응이 나타난 게 바로 원자 폭탄이고 수소 폭탄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는 이유가 무지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물질적인 이 육체는 다 물질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한 줄로 딱 요약해 놨어. 경전에 금강경에 사국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모든 상이 있는 거는 형상이 있는 건 다 허망하다. 육체는 생로병사를 해요. 그런데 마음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그러면서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허망함 속에서 상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본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금강경 사국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과학에서 다 이야기해요.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전부 인식에서 나온 겁니다. 사물을 인식하는 인식수단이 없는 것은 삿대다 하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원효스님께서 이제 얘기합니다. 대성기신론 소에 보면 왕체가 요거 도자기를 부수면 가루가 되고 가루를 부수면 먼지가 되고 먼지가 부수면은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대요. 물질적인 건 허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옛날 이야기일까 하는 거죠. 아니에요. 제네바 근처에 땅 밑에 8km 되는 거대 입자가속기를 만들어 놓고 세계 과학자들 다 연구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생명이고 생명이 아닌 것 전부 다 원자로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원자를 쪼갭니다. 원자끼리 충돌시켰어.
중성자 나오면 중성자끼리 충돌시키고 양성자면 양성자 충돌시켜 나오는 게 커커예요. 커커끼리 충돌시키니까 힉스가 나왔다. 힉스가 그러면 존재의 근원일까? 하는 거죠. 아니에요. 찰나지간에만 존재해요. 그래서 없어요, 바탕이. 원자는 에너지로만 있지 부피도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없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인식을 실체가 없다고 깨뜨려보는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샤티 훈련을 하게 되면 난 이제 마음의 근원도 깨뜨려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태 명상 한번 얘기를 해보죠. 멍때기는 건 직감과 추리가 없습니다. 그냥 멍하니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두뇌는 쉴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멍때리게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 있다면은 누가 케어해 줘야 돼요. 옳고 그름을 판단 못 해요. 일이 빵 터졌을 때 해결 못 해요. 프로젝트 진행 못 해요. 그거 왜 합니까? 멍청해지는데? 그걸 이제 작병이라고 그러죠. 자, 요즘 또 만든 작병이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누가 뭐 그러더라고요. 과거 기억을 사진으로 탁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불에 탁 태워버린다. 또는 저기 뭐고 블랙홀에다가 자기 감정 안 좋은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홀에다가 빵 터뜨려라. 거기 직감과 추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어질 것 같죠? 안 없어집니다. 트라우마 같은 거 없어지지 않아요. 얘기하자면 계속 반복해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면 또 번뇌가 생기잖아요. 트라우마를 입으면 또 사진 찍어서 태운다든지 블랙홀에 넣어가 빵 터뜨린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끝나지를 않는데 어리석음이 없어지지를 않는 거야. 그걸 뭐라 하는데 햄버거 명상이라고 그래요. 햄버거 명상이야. 그런 걸. 그런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부처님께 예불 드리는 의식과 같은 거죠. 육복 공양 올리는 의식과 같은 거, 의례와 같은 거예요. 그런 거. 그는 명상이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얘기하자면. 근데 그걸 명상이라 내놓고 있다. 그걸 백날 해도 여러분들 다 소용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 작병이라고 그러는 거죠. 햄버거 명상. 지혜도 없고 자비도 없고. 그런 거 왜 합니까? 그 다음에 인병에 대해서는 이거 너무 시간 끌면은 진짜 할 이야기 못 하니까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어머니가 운전자에게 얘야 이리 가라. 저리가 지시를 해요. 목적지 도달해서 물어봤어. 하도 이상했어. 왜 아직 젊은 나이인데 어머니 지시를 받고 운전을 합니까? 예, 제가 길치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길치가 왜 생겼는데요? 명상을 해서 길치가 생겼습니다. 어떤 명상을 했는데요? 음악 명상을 했습니다. 음악 명상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니까 음악을 틀어놓고 뭔가 마음을 집어넣어 음악 속에 음악과 합의를 시켰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대상에 맡기는 거죠. 이걸 임병이라 맡길 임자. 경전에서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주변에 너무 잘한다고 하니까 정말 그렇게 해버릴 때는 건망증이 생겨요. 길치가 생겨요. 그 안에 샤띠가 없어. 알아차림이 없어요. 음악 들으면 알아차림이 있으면 의식을 깨우는데 그게 없는 거죠. 무서운 거죠. 잘못하면 이상해진다는 거야. 수많은 명상법이 있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 못하면은 뭔가 마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명상은 정신적인 건데 바르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지병은 그냥 꾹꾹 누르는 거죠. 생각이 안 일어나게끔.
이건 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멸병에 대해서 얘기죠. 멸병. 멸할 멸자 다 없애버리는 거. 멸병이 뭐냐면은 호궁을 궁극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 형상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막 칼로서 몸을 갈기갈기 잘라버리고 냉장소에 넣어가 을화가 다 부숴버리고 그건 좋을 것 같죠.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는 직감과 추리락하는 방법이 없기, 인식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의례에 지나지 않는 거지 명상이 될 수 없다고. 그게 그렇게 하면은 몸이 없어져요. 그냥 몸이 없어지면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황당해요. 좀 지난 몸이 또 생기거든. 그러면 몸이 없을 때는 깨달았다가 몸이 생기면 다시 범부 중생이 됐네. 그럼 열심히 또 배철을 갖다 바치고 때려 부수고 죽이고 하면 또 몸이 또 없어지면 깨달았다가 좀 있으면 또 몸이 생기면 또 왜 돼요? 중생이 되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능경에서는 유상 무색 외도라 그래요. 물질이 없는 것을 추구하는 생각이 있는 외도. 상은 생각상이거든요. 딱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는 이런 자들은 무수히 많다. 이런 자는 죽으면은 귀신의 종류로 태어난다. 가보를 귀신으로 가보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죠. 다 때려 형상 다 없애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이건 멸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멸병은 부부가 찾아와 가지고 그 수행을 했대. 8년 동안 다녔는데 남편이 부인을 폭행해 버렸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수행을 하면 호공이 되는 수행을 하면 좋아져야 되는 제가 부인을 폭행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때려 부수고 죽이고 하면은 마음에는 그게 정보가 저장이 돼요. 무의식이 저장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야. 그게 폭력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 가지는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세 가지가 동일하다는 것. 꿈하고 상상하고 현실은 동일하다는 거 빨리 알아야 돼요. 꿈속에서 도둑을 만나면, 강도를 만나면 도문 다니다가 잠새 깨죠. 옷에 땀이 젖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왜 그럴까? 꿈속에서 강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상 속에서 뭐 때려 죽이고 부수고 하면 뭔가 마음이 반응을 해요. 상상인데 왜? 때려 죽이는 잔인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인식 방법이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반응해요. 현실적으로도 역시 반응을 해요. 왜? 대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반응한다는 것. 꿈이든 상상이든 현실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즘 메타버스 같은 게 등장하잖아요. 가상현실. 그게 왜 가능하냐?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뒷가 니까야의 대반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나? 수행자는 퇴보하지 않으려면 7가지 인식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네. 7가지 인식 닦아야 된다. 무상이라는, 모든 걸 변한다는 무상이라는 인식을 닦아야 된다. 무아라는 인식을 닦아야 된다. 탐욕이 허망하다는 인식을 닦아야 된다. 불안하다는 인식을 닦아야 된다. 위험하다는 인식을 닦아야 된다. 버림이라는 인식을 닦아야 된다. 소멸이라는 인식을 닦아야 된다. 왜 그러냐? 인식을 닦아야 돼. 얘기하자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때려 부수고 죽여 이런 거는 인식이 아니기 때문에 백날 해봐도 다시 원산복귀 돼요.
그래서 다 사라지고 없는 호공이 깨달음이라 한다면 굳이 수행할 필요 없어요. 왜? 자살해버리면 되잖아요. 깨닫잖아요. 몸을 버리는데. 섬뜩하지만. 그리고 늙고 병들어 죽으면 노화해도 죽잖아요. 몸이 없잖아요. 그럼 깨달음이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왜 합니까, 그걸? 그런 엉터리를. 그래서 경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호공하고 마음을 딱 비교해야 돼. 호공은 무한하의 무변 호공이를 끝없다 이야. 놀랍게도 마음도 크기가 무변 호공같이 무한해요. 호공은 생멸이 없어요. 마음의 본질도 생멸이 없어요. 동일해요. 다른 점 딱 한 가지. 호공은 아는 성질이 없다. 그런데 마음은 아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호공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죠. 무변 호공이 클까 마음이 클까? 그래서 원각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변 호공 각소현발이다. 끝없는 호공은 깨달음이라는 성품에서 현현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무변 호공은 깨달음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근원이 마음이에요. 능경에서는 뭐라고 할까? 능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다에 거품이 생겼다, 사라졌다 이러는데 그 거품이 뭐냐 이러면 무변 호공이 바다의 거품과 같은 것이고 그 바다는 마음과 같은 것이다 하고 능경에서는 얘기하는 마음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얘기하면 그런 거죠.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증명할 수 있어요. 체험을 해야 되겠죠? 얘기하죠. 여러분이 앉아서도 어때요? 저게 태양계를 상상하죠? 마음의 크기는 우주를 상상한다면 우주보다 크다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실제 수행하면은 마음의 크기가 무한히 커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하면은 또 뭐 이상한 생각을 할까 싶어 안 하는데 체험해 보면 돼요. 해 보면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무변호공 각소현발 기억을 하십시오.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게 대성기신론에서도 깨달음을 등호공계 호공의 세계와 같이 두루하다 마음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요. 햄버거 명상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요. 쉽게 말해가지고 직감과 추리가 없는 인식수단이 없는 명상을 하지 마시라. 삼매다 생기지 않고 지혜도 생기지 않는다. 그런 거 하면 뭔가 마음이 망가진다. 자인한 방법으로 없애는 거. 태양을 만들어 몸을 집어넣어가지고 태양을 녹여버린다. 몸을 녹이고 없애버린다. 그런 거는 전부 다 직감과 추리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삼매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는 의식을 할 때 뭘 의미를 부여할 때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자연한 방법은 마음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되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놈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현재 의식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10년 전에 있었던 거 기억하잖아요. 20년 전에 다 기억하죠. 기억을 왜 합니까? 아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가경에서는 뭐나 지혜가 생기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정보, 부정적인 정보도 같이 없어진다. 이렇게 해요. 지혜가 생겨야만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자기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감로차 마시게 하면서 초대하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초대하기는 뭔가 하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었거나 내가 피해를 줬다 이러면 그 사람을 초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를 해야 돼요. 그건 뭡니까?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초대된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초대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아시잖아요. 결국 용서해 준다는 것은 나의 심리를 해결한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자비이기 때문에 자비로서 얼마든지 부정적인 감정 맺힌 걸 풀어낼 수는 있어요. 완벽한 지혜가 들어가면 또 완벽하죠. 자, 그거를 할 겁니다. 여러분은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걷기 명상은 밖에 나가서 하면 좋겠지만 여기서 앉아서 다 할 수 있어요.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행은 체험이 나오면은 곤란하겠죠. 그것도 빠른 사람이고 느린 사람이 있지만은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삿대 명상, 직관과 추리가 없는 명상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는 것은 포장은 차 명상이고 포장은 걷기 명상이지만 내용은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샤티 알아차림의 움직이는 현상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에 알아차림하는 것은 사마타가 아니고 위파사나예요. 한 대상이 직관하는 것은 샤티로 직관하는 것은 사마타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위파사나와 사마타는 선정, 그러니까 삼매를 얻는 방법이고, 위파사나는 대상을 분석해서 지혜를 얻는 방법. 분석해야만 그 정체를 알 수가 있죠.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직관적 분석이 이제 바로 샤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적 분석은 사실은 하고 싶은데 나중에 기회 되면 그것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직관적 분석을 주로 하겠습니다. 그게 좋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명상 체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명상의 출발이라는 게 있어요. 예. 여기 있는가? 요걸 하면은 저기 나올란가? 어디 누질이면 됩니까? 요건 누질인가? 저 명상 체계가 있죠. 네. 이 명상 체계는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 뭐 어떻게 또 내려가나? 제가 시골에서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예. 뒷면에 있는 걸 모르고, 예, 앞면에 있는 뭐 뒤쪽이 자꾸 누질이 되나? 참 죄송합니다. 어이구, 돌아갔네. 명상 책이 왜 안 나오지? 자, 여기 이제 이 명상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고제하는 게 이제 알아야 할 대상 괴로움인데, 집제는 괴로움의 발생 제거해야 할 대상이고요. 멸제는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정득해야 할 경계고, 도제는 개정의 사막에. 그게 이제 병의 상태, 병의 원인, 건강 회복, 치료 방법 나와 있죠. 여기 이제 명상 체계가 바로 출발지가 됐죠. 명상의 출발이 바로 괴로움 때문에 출발하는 겁니다. 방향은 이 병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 이 명상의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직관과 추리락하는 두 가지 인식 방법을 사용하면은 이 병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어요. 목적지는 뭔가 하면은 삶과 죽음의 괴로움이 완전히 벗어난다는데, 즉 열반입니다. 불사,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안 죽는 거예요. 이 몸은 허망한데 허망함 속에서 허망하지 않는 걸 봐야 돼요. 상 아님을 보면은 열애를 본다 그러죠. 건강경에 나오듯이 그 죽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도달하는 방법이 뭐냐 이러면은 여기 이제 바로 직관과 추리가 도달하는 방법이에요. 8정도 중에서 그 정념이 샤티입니다.
그래서 이게 명상체계예요. 얘기하자면 명상체계인데 이게 출발지부터 다 설명해야 되겠지만 그냥 말로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이 출발하면 뭔가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고 요즘 사회에서는 감정 노동자들이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명상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의 방향은 이제 뭔가 탐진치예요. 탐욕과 성내의 어리석음이에요. 이건 앞에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방향을 크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몸을 때려 부수고 이런 멍 때리기는 하고 대상과 합일시키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탐진치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뭔가 신수신법이에요. 몸, 감각, 마음의 현상 이 네 가지가 집중 대상이고 관찰 대상입니다. 알아야 할 대상이죠. 그래서 이제 수행해 가면 직감과 추리를 사용해서 몸을 알고 감각을 알고 마음의 현상을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은 탐진치가 없어집니다. 뭘 봤길래 삼매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삼매와 지혜가 탐욕과 성능과 어리석음을 없애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죽지 않는 불사를 얻게 해주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 명상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달하는 방법, 직감과 추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자, 이제는 명상책에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명상이든 이 명상책에서 속하지 않는 명상이라면 백날 해봐도 죽지 않는 불사, 숨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 무엇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감과 추리가 있어야 된다. 직감과 추리를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비유를 들어서 좀 이야기할게요. 맨눈으로 보면 모양과 색깔을 다 봐요. 근데 요즘은 원자를 볼 수 있는 투과, 전자, 현미경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자, 현미경으로 투과, 전자, 현미경을 딱 보면은 모양의 색깔이 없습니다. 원자로 보여요. 또 원자는 거대 입자 가속에 넣어다 부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뭘 얘기해요? 똑같은 대상이라도 맨눈으로 보면 육안으로 보면 모양 색깔이 있지만은 직감과 추리를 계속 훈련시키면은 투과, 전자, 현미경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딱 보면은 모양의 색깔을 안 본다는 겁니다. 같은 대상인데 실체 없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반야경에서 뭘 이야기하나? 보디사트바 보살은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다. 왜? 대상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대상이 인식 안 하는 거죠. 대상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어요. 대상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가지려는 마음이 안 싫다고 해도 성을 내는 그런 게 대상이 존재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식을 닦아야 된다는 말이 이제 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요. 그래서 이제 설사 그렇더라도 그런 경지 가려면 시간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인식 닦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차 명상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자 뭐 없어도 다 가지고 있죠. 자, 이게 그러지 마시고 요 따로 세요. 이렇게. 자, 차 명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요 있습니다. 차 명상은 다도가 아닙니다. 차 명상을 다도라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곤란해요. 중국 다도, 한국 다도, 일본 다도에는 명상이 없습니다. 명상 체계가 없어요. 그 안에. 동다성이라든 다신제를 아무리 봐도 명상 체계가 없습니다. 다도라는 말을 초이선사는 쓰시는데 이렇게 글씨 중에서 다선이라는 글도 쓰셔요. 근데 동다성이나 다시전 안에 다선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도라는 말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도와 다선을 구분한다고 봅니다. 참선 선자가 딱 들어가면은 생사해탈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 생사해탈이 봐 열반입니다. 불사 죽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동다송이나 다신전에 불사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은 일본의 차를 와비차를 드는데 와비차 이 저게 뭐고 남방록이죠. 남방록 책을 다 읽어봐도 명상 체계를 갖춰진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직감과 출현 인식수단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생사해탈하는 방법을 제시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와비차를 가지고 명상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다도지 다선이 아니에요. 선자가 들어가면 생사해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도는 형식은 인정합니다. 다도를 하면 예절은 배울 수 있는데 삼매가 생기지도 않고 지혜가 안 생겨요. 그래 차명상은 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차명상은 정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차도구 없이 할 수 있는 게 차명상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명상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의식 공간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있죠. 삼매를 얻는 방법이 있고,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고, 자비가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다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삼매를 생기게 하는 게 있습니까? 지혜를 생기게 하는 게 있습니까? 의식 공간을 확장하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자비가 생기게 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 다도를 명상이라 그러면 안 되죠. 좀 곤란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 참명상과 다도는 다르다는 거죠. 이 참명상을 언제 시작했느냐 이러면은 1998년도에 제가 송강사 했을 때 학인 스님들이 한 100명 이상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날마다 무슨 문제가 자꾸 생겨. 공사가 붙고. 그러니까 이렇게 입방한 스님들이 잘못 저지르면 입방 스님이 불러서 훈계를 주고 참회를 시키고 공부 언제 합니까? 그걸 생각해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명상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명상 강의를 3일 동안 하고 이 차를 매기로서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게 참 명상이 됐어요. 1999년도에 찻잔속에 달이 떠내는 책을 냈습니다. 차를 마시면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소리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명상 강의를 하고 예불 끝나고 난 뒤에 30분, 강경 끝나고 30분 이렇게 명상을 시켰더니만 한 일주일쯤 지나서 잠잠해졌어요. 자기 내면을 보는데 남의 잘못을 지적할 틈이 없어지거든. 이게 명상의 효과예요. 그런데 참 명상이 그래서 이제 비롯됐대. 1999년도부터 책이 나옴으로써 지금까지 발전했어요.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내년에 책이 또 한 권 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전무후무한 책이죠. 다도에는 없는 얘기니까요. 여기에 게재된 참 명상마에도 한 30가지 이상이 됩니다. 명상 방법이. 제가 하고 있는 건 K 명상이에요. 외국에 도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마타 이빠사나라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준 방법을, 그 운영 체계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포장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감로차 마시기를 얘기를 하죠. 감로차 마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하면 좋냐 이러면 화 잘 내는 사람, 자주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 열이 오르는 사람들이 하면은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상상으로 이렇게 컵에다가 또는 막 사발에다 큰 사발에다가 상상으로 차가 담겨 있다고 상상으로 차를 마시면 안 돼요. 너무 쉽죠. 계속 마시면은 열이 내려가 버려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너무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구도 잘 갖다 놨네요. 자, 방법은 알려 드릴게요. 시간을 얼만큼 잡으면 되느냐 이러면 차 명상을 할 때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길어도 10분? 10분 이상 하지 마세요. 짧게 해도 효과가 얼마든지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10분씩 자주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것은 배워가지고 지하철 타고 갈 때, 비행기 타고 갈 때, 기차 타고 갈 때, 차 타고 갈 때 편안히 앉아서 눈 감고 하시면 돼요. 아무 도구 없이. 멋지잖아요. 그게 명상이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내쉬면서 허리를 펴주고 시선을 곳곳에 잠시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찻잔을 보고요. 자, 찻잔을 잡으세요. 그 종이컵에도 물 있죠? 예, 잡고 빛깔을 오고 향기를 맡고 이거 다 생략해도 돼요. 그냥 자, 차를 생각하고 마시면 됩니다. 잘하시니 그렇게 마시면 돼요. 근데 형식을 갖춰서 하면은 형식은 다도인데 내용은 차 명상이 됩니다. 자, 한번 마시면 안 되고요. 다시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다시 맛을 음미합니다. 자, 내려놓습니다. 자, 눈을 감고요. 이 상상은 간상법이에요. 자, 창문에 햇빛이 들어와서 다실이 밝고 내 앞에 차상이 놓여 있고 그 앞에 다관, 물 씻긴 그릇, 명상 찻잔이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상상소의 뚜껑을 열고 차를 넣고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자, 뚜껑을 닫습니다. 상상할 때 생생하게 하면은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물 씻긴 그릇에 막사발 같은 물 씻긴 그릇에 쭉 차를 따르세요. 그리고 이제 찬물이 잠잠해지면은 자, 그 다음에 차를 따르고요. 자, 상상소에 찻잔을 들고 자, 이제 지금부터 명상합니다. 찻잔을 똑같이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자, 맛을 음미하고 차를 마십니다. 자, 마시면서 차물이 목을 통과해 쭉 흘러내려가는 걸 상상하세요. 어떻게? 시냇물 흐르듯이 하고 상상합니다. 시냇물로 계속 흘러내려가는 걸 상상하세요. 자, 찬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안개와 같이 피어오르면서 몸을 싹 스며들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래서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또 상상합니다. 자, 이제 상상 속에 찻잔을 내려놓고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앞에 찻잔을 잡고 다 차를 마십니다. 자, 그리고는 몸과 마음 반응을 쭉 살펴봅니다. 자, 요게 이제 감로차 마시기예요.
진짜 여러분 차 도구를 갖추고 하면은 차는 한 모금 많이 마시는 게 좋아요. 차를 마시면 일단 뇌파가 달라집니다.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바뀌어버려요. 몸이 이완이 돼요. 그래서 차를 한 모금 많이 마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향기를 맡을 때 깊이 들어 마시는 게 좋아요. 향기는 정서적으로 마음이 안정이 돼요. 향기는 분노심이라든지 들뜨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마음을 가라앉혀 주는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상상으로 차를 마시는데 뭐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상상 속에서 이미지를, 대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2019년도에 만나솔로, 히말라야죠. 만나솔로 트레킹 명상하러 갔습니다. 트레킹 명상, 극기 명상이에요. 자비경선, 극기 명상, 또는 극기 경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제일 베이스 캠프가 4,400고지인데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또 한 4시간 5시간 걸어서 마을에서 자고, 그 다음에 달람살라라는 지명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4,500고지예요. 거기 갔는데 7명이 가가지고 3사람이 벌써 목이 통증이 생기고 침을 삼키기 어려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이 이상이 생겼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바로 감로차 마시기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3시에 5,100m를 넘습니다. 넘을 때 얘기했죠. 스팅을 잡고 걸어갈 때 감로차 마시면서 걸어라. 벌써 정상쯤 왔을 때는 목의 통증이 다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감로차 마시기의 위력입니다. 상상으로 마시는,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주 하면은 이제 그걸 알게 돼요. 목의 차가 상상에 차락하는 게 마음이잖아요. 알고 보면 차물이 마음이에요. 거기에 이제 목을 이렇게 자극을 주기 때문에 목에는 면역력을 30% 담당합니다. 장에는 70% 담당하죠. 그래서 상상으로 이 차를 마시면은 목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여기 목이 이제 트이기 시작하는 거죠. 부드러워지면서 통증도 완화되는 거죠. 그리고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 또 찬물에 쭉 내려가지고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상상하면 장에다 영향을 주죠. 면역력이 높아져. 그래서 이걸 감로차 마시기를 하다 보면 몸에 열이 나면은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서 지켜보는 거죠. 인식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렇게 이제 계속 반복하면 어느 순간 차를 딱 마시는데 벌써 내려가면서 몸 안이 안개같이 쫙 바뀌어가고 이 형태가 구멍이 뻥뻥 뚫리기 시작하면서 몸이 사라져버려요. 몸이 사라지면 좋은 점이 뭐냐? 몸과 관련되는 망상이 많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삼매를 얻는데 아주 심일경성이라는 삼매를 얻는데 가장 기본적이에요. 의식만 딱 남아있을 때 거기서 이제 초선정으로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욕계 삼매 등지에서 색계 초선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몸이 사라져야만이 선정에 들어가는 조건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정에 초선정 들어가기 전에 벌써 심일경성이 생길 수가 있다. 몸이 사라지면은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다. 아주 좋은 거. 몸 사라지면 깨달음이라 얘기 안 해요.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인식하는 것을 투가 전자의 현미경 같이 날카롭게 미시하게 인식을 닦으면은 늘 몸이 없어요. 이런 사물 다 비어 있어요. 없어요. 왜 때려 부수고 없어요? 왜 해요? 그걸 할 필요가, 몸이 원래 없는데 형상이 없습니다. 매 순간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자주 하면 몸이 이제 주의할 점은 땡기거나 뭐 기운을 땡기고 올리고 돌리고 이런 짓은 하지 마시라.
그건 기공법이거든. 기공법 하면은 마음이 눈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상상으로 하라. 시냇물 흐르듯이 그렇게 하면 상상만 하면 지가 알아서 몸의 기운이 지가 알아서 돈다. 근데 기운 때문에 명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감로차 마시기 하면 몸이 변화가 된다. 변화는 무상해. 생겼다 사라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사라지면 안 돌아온다는 걸 알게 돼요. 현상은 사라지면 안 돌아와요. 그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에 대한 지혜가 생긴 사람은 물건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 나갑니다. 형상적인 다 없어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왜 소유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대염처경에 보면은 발생과 소멸을 관찰하라. 그러면 세상에 움켜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 안다. 다 이렇게 부처님은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몸의 변화가 무상하게 변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생긴 걸 사라지게 하거나 사라지게 생기게 안 돼요. 그걸 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최대히 가능해요. 얘기하죠. 몸이 다 사라지면은 이 감로차 마시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만히 고요함을 즐기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만일에 뭔가 마음의 경안이 또 생기면 이제 그때는 이제 선정 속에 이게 삼매 속에서 경안이 생기면 미묘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초선정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정을 삼매를 얻는 목적으로 수행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요. 지혜를 얻는 것이죠. 몸 사라지는 거는 삼매를 얻는 돈. 그래서 제가 이 참명상을 하면은 삼매와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이유 그거예요. 근데 이제 자비를 얻는 방법도 배우셔야 되잖아요. 초대하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